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23포인트 오른 2378.60으로 기관의 사자의 소폭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증권, 의약품 등의 업종이 상승했고 통신과 전기전자, 보험 등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량 증가세가 7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기전자 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매출액이 연평균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의 시선이 2분기 실적 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달 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실적 프리뷰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 중인 IT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23포인트 오른 2378.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65포인트 오른 668.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 순매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함께 상담 내용들을 알차게 상담 꾸려갈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씨가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지금 소개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너무 더운데 두 분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덥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뭐 그런 안부차 또 여름에는 어떤 더위 피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주식 투자자 건강관리는 딱 하나입니다. 네, 수익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위험관리 시켜드리고 수익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네. 방송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유쾌하십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풀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좋다면은 무더위에도 마음과 그리고 환경을 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과 함께라면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이제 관심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수익률이, 네,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클린이 뭐 반장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꾸려갈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오늘 우리 시장의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평택촌노 정호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 도와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선물과 코스피 어느 쪽이 진짜 추세인가라고 정리를 도와주셨네요. 네, 지금 선물과 코스피 어느 쪽이 진짜 추세인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뭐 선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물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지수에 대한 부분이 참 엇갈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 선물과 코스피 어느 쪽이 진짜 추세일까요? 이 부분 풀어주세요. 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중기 저점에서 올라오는 상황 같으면은 약간 오차가 발생해도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현재 코스피하고 선물하고 이게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이 정상이면 코스피가 더 올라가야겠죠. 반대로 코스피가 정상이면 선물이 내려가야 돼요. 왜? 지금 선물이 더 고점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먼저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점 일자 비교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6월 20일. 그리고 선물이 6월 23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코스피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중은 높지만 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물하고도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코스피하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6월 14일에 고점 찍고 선물은 6월 23일에 고점 찍고 그럼 며칠이에요? 9일 차이 나죠. 일반적으로 보면 코스피하고 선물 지수가 연동성이 0에서 한 2일 정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이면 뭐냐면 같은 날 고점 찍는 거죠. 네. 아니면 차이 나봤자 한 이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보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선물이 뭡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그럼 코스피 200은 뭡니까? 코스피 1등부터 200등까지의 지수거든요. 그럼 솔직히 코스피 종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이제 전망이라든가 대응 전략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현재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선물이 이제 23일날 고점 찍고 코스피는 24일 고점인데 만약에 선물이 진짜다 그러면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고 코스피가 진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물이 내려와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날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0.79포인트 오른 310.26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주간 전망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목요일장, 어제장에서도 대표님이 전망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등락 결정은 삼성전자가 뭐 급등을 해줘야 되만 뭐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주간 전망 정리 도와주시죠. 네. 뭐 코스닥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요. 이제 코스피가 중요한데 결국 삼성전자의 급등이 없다면 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장 한마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네. 반복해드리겠는데요. 현재 화면이 이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입니다. 6월 14일에 고점 찍었어요. 이 동그라미 구간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괴리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 판단은 그래요.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4월 28일 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30만원 전에서 상당 기간 횡보할 거다. 근데 어때요? 한 달하고도 보름 횡보했어요. 실제로 횡보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러면 140만원대 들어온 주식이 이게 100% 신규냐, 아니면 기존의 이 횡보구원에서 들어왔던 물량이냐.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유와를 막론하고
250만 원이 넘어가면 지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다시 230만 원 깨진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손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설명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6월 14일 고점, 삼성전자는 6월 20일 고점, 선물은 6월 23일 고점. 그럼 코스피가 그렇게 고점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약할까요? 삼성전자 더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조차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 그런 논리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망과 함께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장 한마디에 대한 부가 설명도 도와드렸어요. 그렇다면 주간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표님 주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우량주보다는 개별주, 그 다음에 저평가주 우선 매수하시고요. 주식 비중 50% 이하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선물 옵션은 단타 매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식 선물은 단타와 추세 매도 두 가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에 대한 부분은 개별주 그리고 저평가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비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파생 전략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비중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주간 전망과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 평택총론 정우영 대표님의 정석투자 시간을 옮기게 됐습니다. 7월 3일부터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간을 옮기게 되는데 저녁 9시로 옮긴다는 점 이 시간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주실 때 계속해서 적정주가도 여쭤보고 계십니다. 적정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주가 이 배너를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통해서 여러분께서 매수하실 종목과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해서는 또 금요일 날에 종목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상담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747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평촌님 적정주가 공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활용할게요. 도움이 많이 되어서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 기간은 언제일까요?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471님은 적정주가 공개에 대한 부분은 고마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일단 감사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활용 기간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을 매월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당일날, 그러니까 상장되는 당일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매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기간은 계속 하셔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에 이 적정주가 창을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궁금한 종목 바로바로 치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걸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정 주가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무조건 3배 이상 고평가는 추세보다는 단기 매매한다. 5분의 1 이하 저평가는 단기보단 추세를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월 업데이트 되고요.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일 업데이트 되니까 이 부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요, 458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택촌호님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채널 돌리다가 정말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보냅니다. 종목은요, 제이준 코스메틱 분석 좀 해주세요. 모 방송에서 전문가 추천주인데 15%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열렬한 팬이고 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상담 원하시는 종목은 제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6,61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뭐 매수가는 적어주시지 않았지만 일단 15%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손실권에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화장품주들이 탄력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과 함께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매수가는 없지만요. 15%의 손실 구간이시래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 방송에서 전문가 추천했는데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종목 먼저 전략을 하나 짜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가 얼마냐? 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먼저 전략을 짜드리면은 네. 보유자는 번전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30%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동안 조정받았던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시진핑을 만나면 사드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뉴스에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혜를 입는 거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월 하순쯤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끝났으니까 던지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내려왔는데 지금 딱 들어갈 자리니까 접근해도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요번에 팁은 지난 5월 26일 날 드렸던 걸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요. 화장품주 전망과 전략. 이게 5월 26일 날 방송한 건데 왜 이걸 똑같이 드리냐면 중요한 건 반복해도 되니까요. 전망은 대부분 2015년 고점이었고요. 최소 3년 내 최고점 돌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우드 홀딩스, 리더스 코스메틱, 코리아나 이걸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렸고요. 철저한 전업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최근 단기 고점 이후 관망세를 보이자 이렇게 했었는데 비교해서 제가 이제 두 종목 드렸었어요. 네. 가장 저평가가 AK홀딩스, 가장 고평가가 LG생활건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홀딩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요. 보세요. 5월 26일 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내려갔죠? 네. 그때 던지라고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도 볼게요. 어떻습니까? 5월 하순 이후에 내려갔죠?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도 보겠습니다. 코리아나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5월 하순에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제가 좀 전에 비교해서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뭐냐? AK홀딩스하고 LG생활건강인데 한번 보실래요? AK홀딩스 분명히 가장 저평가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빠졌어요. 오, 올라가네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하루 이틀로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데 추세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가장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개인, 증권사 여러 계통에서 다 이제 논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확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만 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10만 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에 얘기하면 다른 데서 한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눈에도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다음 주에 눌림목이 되고 조정을 받으면 화장품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모처럼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업황 기대감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던 화장품주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저평가된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4582님이 보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전 또는 손절 30%에 대한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현재가에서 접근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해준 코스메틱 분석과 함께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081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기업은행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2,650원에 비중은 30%를 실으셨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설이 솔솔 나오는데 금융주에 대해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업은행은 오늘 13,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대다 보니까 수익권에 계세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6월 달에 이뤄진 이후에 9월과 12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도 두 분의 전문가님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전에도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기업은행 종목 상담 도와주시죠. 네, 기업은행은 12,650원에 30% 매수하셨는데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월요일에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30% 정도면 비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중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30%라면은 비중이 약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반을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그냥 계속 상승하면은 지수가 계속 가면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0% 정도까지 수익을 계속 끌고 가셔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그리고 종목이 계속 가더라도 지수가 가다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밑에서 좀 추가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정장치를 조금 더 마련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을 매도하고 하락했을 시에는 12,000원에 추가를 하십시오. 절반을.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은 20% 이상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20% 이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수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 그런 걸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금융주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이나 12월, 12월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의 흐름을 보면 단기의 흐름이 좋기는 한데 다른 종목들, 금융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입니다. 기업은행이라는 기업은행은 좀 독특한 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기업은행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다고 하면은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대응할 만한 종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상 대주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들은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가 있는 데다가 지수가 가는 흐름, 그래서 지수가 가는 데다 호재가 더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더라도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또 지수가 지금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정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 오든지 기간 조정이 오든지 조정이 길어지면은 결국 종목들은 계속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단기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업은행 역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손절 10% 수익 30%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계속 갔을 때는 수익 30% 그리고 하락했을 시에는 12,000원에 추가를 해서
선절 10%, 수익 20% 이상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면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자체는 지금 주가가 잘 가고는 있지만 조정받을 시에 대해서 안정장치를 잘 꾸려보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절반의 비중을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30%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12,000원권에서 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고 그 비중으로 다시 한번 수익 20%, 손절을 1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331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이넥스를 추천받아서 4개월 전쯤에 17,000원에 20% 비중으로 들어가자마자 떨어졌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지금 바이넥스가 11,150원입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하자마자 가격대가 떨어지면은 너무 기운이 빠지잖아요. 네.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가능성이야 있죠. 세상에 0%짜리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그죠, 있겠죠. 시간이 문제겠죠. 그리고 네. 이제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6개월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6개월. 네, 네. 그리고 저는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17,000원이면 여기에요.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4개월 된지 6개월 된지. 근데 지금 볼 때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전이나 손절 20% 정도 보시면서 대응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했다가 본전으로 던져야 돼요. 더 가든 말든. 그게 정석이고요. 미보전 언제 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 주가 1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혀 억울하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요번에는 아주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재미난 팁이요? 네, 전업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할 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딱 한 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부여들 보세요. 52주 최저가 종목 대응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점 매수하려고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52주 최저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등만 나온다면 최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조건 1입니다. 조건 1이 뭐냐면요. 적정주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1순위는 저평가, 2순위는 1.5배 이하 고평가. 무슨 얘기냐?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52주 최저가를 찍어준 상태에서입니다. 근데 이걸 딱 검색을 해봤더니 저평가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을 우선하세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1.5배 고평가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52주 최저가를 찍어도 예를 들어서 아직도 4배, 5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최저가 대비 5% 반등 확인이 돼야 됩니다. 5%.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아니라 대신 전제가 있어요. 뭐냐. 유수나 공시 없이. 만약에 유수나 공시 있어서 반등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최저가 대비 1차는 최저가 대비로 5% 높은 가격, 2차는 바로 최저가하고 똑같은 가격.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손절은 얼마죠? 평균가에서 항상 얘기하죠? 10%입니다. 네. 왜?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갖고 제가 바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제가 그랬죠. 저평가이면 더 좋고, 아니면 1.5배까지 괜찮다. 근데 이게 적중주가 얼마라고요? 11,500원. 그럼 이거 저평가잖아요. 맞죠? 통과됐고요. 두 번째, 최저가 대비 5% 반등인데요. 자, 어제 이 종목은 52주 최저가 찍었습니다. 바로 어제예요. 근데 오늘 장중 고가가 플러스 5% 나왔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오늘 플러스 5% 가격,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가격. 이걸 어떻게 한다? 1차, 2차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만약에 1차, 2차까지 잡혔는데 평균 가격에서 10% 밀렸다. 그럼 손절하세요.
왜 그럼 52주 최저가 갱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죠. 왜냐하면 52주 최저가 찍은 종목들은 만약에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20%는 그냥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2주 최저가라는 게. 그리고 지금 장도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맨날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또 2배 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적정 주가를 확인한다.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2주 최저가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차트 보다 보면 그 중에서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적정 주가예요. 아무리 52주 최저가 갱신해도 여전히 5배인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찾고 두 번째는 5% 반등이 나와야 된다. 5% 반등 안 나온 건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 전제가 뭐다? 뉴스나 공시 없이 나온 거. 세 번째는 플러스 5% 그러니까 최저가 대비 플러스 5% 그다음에 보합해서 1, 2차 잡고 만약에 밀리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뭐 여러분들이 10%의 수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20, 30%로 가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 보시다가 오늘은 52주 최저가 갱신한 게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쭉 나올 겁니다. 리스트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적정주가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제가 서울경제TV 띄워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이거를 과금을 했던 거예요. 과금을. 그거를 지금 무료로 해드리니까 최대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요거는 전업들한테는 유용한 팁이니까 네. VOD 다시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를 진단 도와드리면서 52주 최저가에 대한 종목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장에도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52주 최저가에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런 종목도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보기로 하시면서 좀 이 내용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비중을 추가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본전 또는 손절 20%에서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넥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 223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맥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15만 5천 원에 비중 15%인데요.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종목이 좀 많네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오늘 5% 넘게 상승을 해서 11만 9천 원대를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2237님이 매수하신 매수가는 15만 원대입니다. 손실폭이 있으시죠? 자, 코스맥스는 봉추선생 이창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코스맥스 오늘 올라왔는데도 매수가보다는 부족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매수가가 15만 5천 원 500원인데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딱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 비중이 15%인데 또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사실 추가나 이런 전략보다는 화장품주는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하는 그런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가격까지 바닥에서 30% 정도 반등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매수를 일단 잘못하셨으니까, 일단 상승하면은 13만 9,500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될 겁니다. 매수가에서. 그렇지만 일단 손절을 하시고 또 9만 5천 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도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9,500원 그리고 9만 5천 원 이탈했을 시에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과 또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매수만 잘 하셨다면은 적당히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또 미국이 완전히 사드를 철수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본전까지 가기에는 50% 이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시고 지수나 또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그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올 그런 흐름입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런 분석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계속 갈 거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또 2분기에 실적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실적은 이미 지금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을 거의 던지는 흐름입니다. 다르네요. 예, 그렇죠. 일부 종목 뭐 LG 생활건강이나 그 에이블 CNC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거의 그 대부분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그 겉으로는 이제 분석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매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의 뉴스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던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관이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화장품주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만 이용을 하고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39,500원 그리고 95,000원 이탈했을 시에 손절을 하고 다음에 또 상황을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사드 배치 관련된 부분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해줬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드렸어요. 일단은 코스맥스가 매수가가 너무 아쉽네요. 지금 반등하는 흐름 11만 9천 원대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매수가가 워낙 아쉽기 때문에 13만 9,500원에 반등을 한다면은 이 가격대에서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요. 또 손절가는 9만 5천 원에 대해서 손절가를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종목과 업종을 가리실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뉴스와 지금 실제에 대한 매매 패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분간해서 구별해서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30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세와 IMC를 16,000원에 매수, 비중이 30%인데, 아이고, 산지는 2년 넘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와 IMC를 2년이 넘도록 보유를 하셨대요. 오늘 5,840원이거든요. 제가 차트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많이 손실폭이 있으세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팬이신 거는 같은데, 너무 손실폭이 있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을 잘못 고른 건 아니에요. 네. 매매를 좀 아쉽죠. 왜냐하면 네. 손절을 안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무려 19,5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6,000원도 사실 적정 주가 대비로 저평가된 건데 지금은 정말 싼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재질문을 또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 떨어지면은 제가 손절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라고 사인 낼 거고 네네. 올라갔을 때는 언제 또 매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평일에도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하니까 재질문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바로 현재가에 들어가세요. 그 바이넥스도 제가 현재가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종목을 골랐냐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갈 만한 거,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팁을 드릴 수 있는 거, 이래야지 효율적인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신 게 정말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하락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속된 말로 그냥 묻어놓은
먹긴 할 거예요. 본전은 오긴 올 겁니다. 다만 시간 낭비한다는 거죠. 그게 아깝다는 거고요.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이 종목에 대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드렸던 팁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네. 요거는 앞서서 제가 그 바이넥스 팁은 일종의 전업용이라 그러면 이거는 직장인용입니다.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적정 주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적정 주가 절대 저평가 활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평택촌은 적정 주가를 쭉 확인하시다 보면 3분의 1 이하짜리들이 꽤 많거든요. 의외로. 그것만 딱 엄선하세요. 그럼 2000 종목을 어느 세월에 다 검색하느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돈 벌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돈 벌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술적 흐름 추세와 단기 확인. 그래서 이제 매매 기간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하락이다 그러면 뭐만 가능하죠? 단기만 가능하죠. 상승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중기 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동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61선이 121선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61선이 120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종목을 봤어요. 3분의 1 이하라는 건 알았는데 이걸 단기로 들어가는지 중기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무조건 단기 매매할 거야. 나는 무조건 중기 매매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황 논리에 맞춰야죠. 그 지수라든가 종목의 상황에 맞게 단기가 좋으면 단기로 하고 중기가 좋으면 중기로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딱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단기와 추세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손절과 수익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단기는 간단합니다.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세는 어떻게 하느냐. 61선이 121선 돌파 이후에 항상 말씀드리죠. 21선 아래에 있을 때 눌림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손절가와 목표가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그럼 제가 직접 이 종목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를. 일단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9,500원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조건 성립되죠? 네, 통과됩니다. 두 번째, 추세를 보자 그랬어요. 근데 추세가, 자, 61선이 121선 아래로 깨면서 하락 추세가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은 단기와 중기 어떻게 한다? 단기밖에 안 되는 거죠. 상승 추세면 단기, 중기 선택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락 추세인 종목을 중기로 한다는 게 잘못들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뭘 봐야 되느냐? 지금은 하락 추세니까 어떻습니까? 단기 매매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텍스트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드렸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하자. 그럼 언제냐?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두색이 5일선이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21선이에요. 요때 돌파할 때 보이죠? 이때입니다. 차트 보세요. 그러면 1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직장인들한테 좋은 팁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와 IMC를 종목 진단 도와드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적정 주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세와 IMC는 너무 아쉬워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워낙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고 난 이후 주가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이저에 대해서는 전업중기로 현재가의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문자는요, 086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주사 전망이 좋다고 해서 얼마 전에 LG를 81,300원에 비중 20%, 그리고 SK를 283,000원에 비중 20% 매수했습니다만, 소대만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뉴스와 전망 쪽에서 지주사 전망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께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지만 매수 이후 손해만 본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봉투소생 이창현 전무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종목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 네.
네, 빠르게 도와주시죠. 네. 그 두 종목이 전략이 같습니다. 일단 그 전략이 같은 이유가 네. 같은 지주사고 또 매수하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본전이나 그리고 손절은 5% 이 정도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주사들이 최근에 좋은 건 맞습니다. 지주사가 이제 좋은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주사들은 그 계열사들, 수익이 모여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대기업 그 지주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릴까 합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게 LG입니다. LG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리고 SK를 한번 볼까요? 예, SK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를 표시해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은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 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그 종목이고 좋은 추세를 보이는 업종이나 그런 종목이더라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급등했을 때 따라잡아도 되는 순간은 있습니다. 뭐 바닥에서 급등했을 경우에는 10% 정도의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은 다시 바닥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수익 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한두 번 수익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는 크게 손해를 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습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또 본전 근처입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아직 가지 않은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들이 정말 좋아 보이면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을 때 그때 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의 조정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 매수를 잘못했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지주사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부분 같은 묶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매수가가 현재 가격대 근처이다 보니까 본전이나 또는 손절 5%에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2729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을 12,800원의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택종로 정우현 대표님과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간상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본전 또는 20% 손절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손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본전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밀리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한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아마 절대 못 잊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에 서울경제TV 추천할 때, 출연했을 때 이거를 바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거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던지실 거죠? 꼭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10,000원이 깨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실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단기 매매용 외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순환 출자 개념과 특징 사례 팁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릴게요. 상호 출자하고 순환 출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하고 B 두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바로 상호 출자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 위법이에요. 그래서 순환 출자라는 게 생긴 건데, 이건 뭐냐면 A는 B, B는 C, C는 A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출자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상호 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특징이 있어요. 재벌들은 실질적으로 자본 확충 없이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단점이 있죠. 만약에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회사끼리 만약에 한 군데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건데 실질적인 사례를 역시 이제 텍스트로 설명드릴게요. 기아차의 일주주는 어디냐?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럼 현대차의 일주주는 어디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일주주는 또 어디냐? 기아차예요. 바로 상호 출자죠. 근데 이걸 왜 아셔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벌그룹 그 계열사 같아도 상호 출자로 묶여있는 데가 있고 안 묶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묶여있는 데 같으면은 서로 지분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데 같으면은 만약에 부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벌그룹이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어떤 계열사는 아무 이상 없는데 어떤 계열사는 타격이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뾰족하게 뭔가 딱 그 알려드린 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부들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20%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관심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창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인데 일단은 리모델링 AS 해주실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좀 기분이 좋았던 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해인이라는 종목이 화요일에 딱 매수가, 1차 매수가가 와서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전에서는 그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4,600원의 1차 매수를 다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4대강 관련주고 또 그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좀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와 함께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보험주죠.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PC생명을 인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로 움직였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면 매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최근에 매도하는 흐름인데 지속적으로 매도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흐름이고 또 금융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면은 좀 중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보자는 건 단기에 빨리 던지지 말고 움직였을 때는 들고 가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화학업종인데 하는 사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미래에셋생명과 그리고 나노신소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가격대 친절하게 잘 드렸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관심 종목을 다시 확인하시고 장중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생명과 나노신소재가 이번 주 관심, 다음 주죠. 다음 주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도와드렸던 해인에 대한 부분을 목표 수익이 20%가 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빠르게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세요? 네,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간단합니다. 네네. 안정적이고요. 직장인들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뭐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서 미래에셋생명에 한 표를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1시간 알차게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